예,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기본서의 이제 첫 시간이죠. 그래서 인간행동, 발달, 사회환경과 사회복지 20페이지 기본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발달의 원리, 발달의 개념, 그리고 발달의 원리, 그리고 왜 사회복지 실천에서 인간의 발달에 관심을 갖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꼭 한두 문제는 나오죠. 발달의 개념이라든가 원리 부분에서.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보면 20페이지에 보면 인간행동의 이해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에서 어떻게 인간행동을 이해하는지 그리고 그런 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사회복지에서 우리는 이제 개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 그러니까 개인만 바라보는 게 아니죠. 그 외부의 이제 환경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자, 개인에는 어떤 것도 보느냐? 개인의 신체적 발달, 심리적 발달, 사회적 발달, 이런 것들을 이제 총괄적으로 개인들을 살펴보게 되고요. 그래서 보면, 그리고 개인을 어떻게 보죠? 전 생애에 걸쳐서 보게 된다. 그래서 전 생애 발달적인 관점에 대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발달의 내용들을 전 생애적으로 우리가 태아기서부터 노년기까지 과정들을 쭉 살펴보게 되죠. 근데 이것들을 살펴보는데 이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과목 자체가 이렇게 한 부분을 살펴보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이렇게 살펴보는데 여러 가지 이론적인 근거들, 성격 이론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인간행동을 어디다 초점을 두고 볼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왜 인간은 이렇게 행동하는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라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이론적인 게 있어요. 정신분석 이론부터 등등등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측면으로 하나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우리가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발달 과정을 보는데, 이런 이론적인 그 내용들, 이걸 전제로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과 이거는 별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론적인 것들을 잘 해두시고, 그걸 종합적으로 사고를 하면 이런 발달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사회복지에서는 개인을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으로 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체계 이론, 생태체계 이론 이렇게 보는 거죠. 개인을 둘러싼 가족이나 집단이나 조직, 지역사회, 문화 이런 환경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 행동을 이해할 때는 환경 속의 인간으로 그리고 전 생애에 걸쳐서 그리고 성격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부적응 행동에 대한 이해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서 어떤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볼 때 인간의 개인의 신체, 심리, 사회적 발달 그래서 어떤 발달들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 이 단계에서는 이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으면 지체됐다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다른 행동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부적응적인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부분 그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런 그 과목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21페이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인간의 발달, 인간 발달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인간 발달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발달의 개념은 나중에 22페이지에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다시 살펴보고요. 자, 인간의 발달의 개념은 발달의 개념이 있으면 자, 거기 보면 성장, 성숙, 학습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이 모든 개념보다 발달은 더 큰 개념이죠. 그래서 발달의 개념에 성장과 성숙과 학습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번에 6회 기출문제에서 성숙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달의 개념만 알고 있다가 유사 개념을 잘 모르면 성장인지 성숙인지 학습인지 구분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기본적인 개념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발달의 개념은 제일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성장 같은 경우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신체의 크기나 근육의 세기 등의 양적인 증가.
양적 증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성장이거든요. 자, 그리고 유전 인자에 설계된 대로 상승하다가 정점에 이르면 정지한다. 막 크다가 어느 순간에 딱 멈추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강이 되는 건데 성장은 여기까지만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요거는 포함 안 하죠. 하강하는 부분은 포함을 안 해요. 그래서 증가라고 여기에 이제 나와 있어요. 주로 신체적, 생리적 발달의 양적 증가에 국한된다. 그래서 양적인 측면, 신체적인 측면, 그리고 증가만 포함한다. 자, 그러면 발달은 어떻게 다르냐? 왜 발달이 더 성장보다 많은 개념이냐를 보면 발달은 양적인 거 아니라 질적인 변화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증가가 아니라 발달은 하강하는 것도, 퇴화하는 것도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청년기까지 계속 신체적인 능력이 증가하다가 청년기 이후에 인지적인 능력, 신체적 능력이 뚝 떨어지게 되죠. 점차 감소를 하게 되는데 성장은 여기까지만 얘기한다면 발달은 여기까지 다. 그래서 전생에 걸친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성장이 훨씬 큰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성숙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이것도 성숙은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유전 인자에 정보가 있죠. 얘는 언제부터 이렇게 할 거야. 언제부터 이렇게 할 거야. 특히 영구치 같은 경우 얘는 언제 이가 나고 이가 빠지고 영구치로 갈 거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폐경기나 2차 사춘기 사춘기의 2차 성징 이런 거 나타나는 거 부모가 늦게 했으니까 너도 늦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것들이죠. 그래서 유전적인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기제에 의해서 저장돼 있다가 그거에 따른 예정된 순서대로 진행해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숙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또 태아의 발달. 태아도 어떻게 발달할지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성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생물학적 과정. 그래서 경험이나 훈련과 같은 환경과 무관하다라고 돼 있어요. 성장, 물론 경험 같은 환경의 영향도 크죠. 그렇긴 하지만, 있긴 하지만, 성숙 같은 경우는 경험이나 환경보다는 유전적인 요인이 크다. 성장도 마찬가지. 이제 신체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신경, 생리학적, 생화학적, 내적, 유전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래서 성장과 성숙이 다른 부분은 이제 양적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어떤 질의 변화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내적인 변화. 성장은 밖으로 보여지는 변화들이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학습은 경험과 훈련에 의해서 얻어진 부분이 크죠. 그래서 이거는 경험과 훈련에 의해서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경험과 훈련에 의해서 얻어지는 부분이 있고 외적으로 변한다기보다는 내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죠. 아는 게 많아진다. 이게 얼굴에 드러날 수도 있지만 그게 키가 큰다거나 몸무게가 느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학습은 주로 내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자, 그렇게 보면 발달은 아까 설명한 대로 성장에선 양적인 증가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질적인 증가도 포함하고 하강과 태아도 포함하기 때문에 발달이 더 크고 그리고 성숙에서는 유전적인 요인만 얘기했지만 발달에서는 환경적인 요인도 보는 거죠. 외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 자, 그리고 학습에서는 경험과 훈련만 얘기했지만 발달은 유전적인 요인 포함을 하고요. 내적인 변화만 포함했지만 학습은 발달은 외적인 변화도 양적인 변화 이런 거 다 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달이 이 세 가지의 개념보다 훨씬 큰 개념이다라고 알고 계시고 구분해서 어떻게 다른지도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